캄보디아에서 벌어진 사태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한국인 납치 사건과 투자 사기 피해가 이제는 한 나라의 운명을 한국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캄보디아는 지금 그 현실을 뼈저리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이를 두고 캄보디아 역사상 가장 큰 위기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의 경제는 멈췄고 금융시장은 무너지고 국가 신용은 추락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순간에 벌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캄보디아 내부에서 자라온 부패의 뿌리가 결국 대한민국이라는 단단한 벽에 부딪히며 폭발해버린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푸놈펜 거리에서는 한국 대사관 앞에 분노한 군중과 언론이 몰려들고 정부 고위층은 연이어 긴급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태는 이미 너무 멀리 가버렸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한국인을 상대로 한 거대한 범죄 조직이 드러나면서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투자 사기라 여겨졌던 일이었지만 인해 감금, 폭행, 심지어 인신매매로 이어지면서 국제적인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한국 정부는 더 이상 이를 개인 피해 사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건 문제로 정의했고 즉시 외교 채널을 통해 강력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 순간 전 세계의 시선이 캄보디아로 쏠렸습니다. 캄보디아는 처음엔 이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만에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금융권에 불안이 번지고 달러가 빠져나가며 국제사회는 캄보디아를 잠재적 부도국으로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관광산업의 중심지로 떠올랐던 시하노크빌이 이제는 공포와 불신의 도시로 변해버렸습니다. 한국을 향한 캄보디아의 오만한 태도는 결국 자신들의 목줄을 조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서울에서 터져나온 분노는 순식간에 외교적 압박으로 바뀌었고 이는 미국과 영국을 움직이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캄보디아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동남아시아의 투자 천국이라 불리던 이 나라는 지금 국가부도라는 단어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시작점에는 한국과의 관계를 가볍게 여겼던 결정적인 오판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는 왜 캄보디아가 그토록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한국의 대응이 어떻게 세계 외교 판도를 바꿔놓았는지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 사태의 중심에는 프린스 그룹이라는 이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캄보디아 최대의 재벌이자 부동산과 금융, 건설, 레저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거대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외피 속에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범죄 구조가 숨어 있었습니다. 현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국가 위에 군림하는 그림자 정부라 불리며 공포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프린스 그룹은 부를 통해 권력을 사고 권력을 통해 범죄를 보호해왔습니다. 캄보디아 정부 고위 관료들과의 결탁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었고 그들은 자국민은 물론 외국인까지 표적으로 삼아 투자 사기를 벌였습니다. 한국인을 향한 그들의 접근은 치밀했습니다. 고수익 보장, 현지 리조트 투자라는 달콤한 말로 유혹했고 많은 이들이 미래를 꿈꾸며 그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 손끝에는 쇠사슬이 걸려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프린스 그룹은 단순한 경제범죄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불법 감금, 인신매매, 강제노동, 온라인 금융사기, 그리고 대규모 자금 세탁까지 국제범죄의 모든 형태가 결합된 완전한 범죄 네트워크였습니다. 피해자 중 다수는 한국 청년들이었습니다. 한 번만 믿어달라는 말에 속아 현지로 간 그들은 감금당하고 여권을 빼앗긴 채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일부는 탈출조차 시도하지 못한 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자 한국 사회는 분노했습니다. 언론은 연일 캄보디아 지옥 캠프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프린스 그룹의 실체를 파헤쳤습니다. 생존자들의 증언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손발이 묶인 채 노트북 앞에 앉아 하루 종일 사기 전화를 해야 했고 거부하면 고문을 당했습니다. 탈출에 성공한 몇몇은 한국 커뮤니티에 캄보디아는 감옥보다 더 끔찍한 곳이었다고 남겼습니다. 하지만 정작 캄보디아 정부는 처음에는 이를 단순한 개별 범죄로 치부했습니다. 프린스 그룹의 실체가 국가 경제와 얽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관료가 그들의 자금으로 정치적 지원을 받아왔고 일부는 직접 주주로 참여했습니다. 결국 이 범죄 조직은 단순한 민간 기업이 아니라 국가 구조 속에 뿌리내린 기생체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 나라의 경제 심장이 썩어 들어가던 중 결국 그 불씨는 대한민국을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더 이상 이 사건을 묵과하지 않았습니다. 국가 차원의 대응이 시작된 것입니다. 한국 외교부, 경찰청, 법무부가 동시에 움직였고 주캄보디아 대사관은 긴급 대응팀을 꾸렸습니다. 캄보디아 언론은 이를 한국이 선언한 조용한 전쟁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부터 프린스 그룹의 이름은 세계 감시망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움직이자 미국과 영국도
반응했습니다. 이때부터 캄보디아의 그림자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연이어 터져나오는 피해자 소식에 충격과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한때 단순한 투자 실패로 여겼던 사건이 사실은 인신매매와 감금, 고문이 뒤섞인 국제범죄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들은 경악했습니다. SNS에는 캄보디아 지옥 탈출기라는 제목의 글들이 쏟아졌고 생존자들이 직접 올린 사진과 영상은 사람들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 속에는 쇠사슬에 묶인 손목, 상처로 뒤덮인 몸, 그리고 두려움에 떨던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청년, 여성, 심지어 미성년자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텔레그램과 SNS를 통해 단기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캄보디아로 향한 이들은 도착하자마자 여권을 압수당하고 외부와의 모든 연락이 차단되었습니다. 매일 16시간 이상 온라인 금융사기를 강요당했고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폭행과 전기고문이 이어졌습니다. 일부 여성 피해자는 인신매매단에 넘겨져 성착취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참혹한 실상은 상상조차 어려웠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일부 피해자가 탈출 후 캄보디아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되려 범죄 조직에 다시 넘겨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캄보디아 내부의 부패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 정부는 즉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외교부는 이 문제는 더 이상 단순한 범죄가 아니다.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후 한국경찰청, 법무부, 국가정보원이 합동으로 캄보디아 구출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는 캄보디아로 향하던 10대 학생이 경찰의 신속한 판단으로 출국 직전에 구조되었고 이는 국민들에게 또 한 번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방송과 뉴스에서는 캄보디아에 가지 말라는 경고가 반복되었습니다. 여행사들은 해당 노선을 전면 중단했고 항공사도 잇따라 노선을 취소했습니다. 한국 국민의 분노는 정부의 결단으로 이어졌습니다. 국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군을 투입하라는 강경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일부 의원은 범죄 조직이 한국인을 노예처럼 부려먹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언론은 이를 대한민국의 분노 외교라 불렀습니다. 결국 외교 채널을 통해 캄보디아 정부에 대한 강력한 항의문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항의문은 단순한 서류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국제사회의 압박이 그리고 한국의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치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이 문장은 곧 전 세계 외교 관계자들 사이에서 회자되었습니다. 한국의 움직임은 순식간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미국과 영국, 유럽 각국이 잇따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움직였다는 소식이 외신의 헤드라인에 등장했고 이는 곧 글로벌 대응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프린스 그룹의 이름이 국제수사망에 걸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한국의 강경한 항해 이후 미국과 영국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외교적 경고가 국제사회의 경보로 번진 것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프린스 그룹 천지 회장을 전격 기소했습니다. 혐의는 온라인 금융사기, 자금 세탁, 인신매매 등 총 12가지에 달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이를 21세기형 초국가 범죄로 규정하며 전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어 발표된 것은 사상 초유의 금융제재였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천지 회장이 범죄 수익으로 취득한 약 150억 달러, 하나로 21조 원 규모의 암호화폐 자산을 전량 압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 법무부 역사상 최대 규모의 몰수 기록이었습니다. 이 조치는 캄보디아 금융시장에 즉각적인 충격을 주었습니다. 해외 자본이 하루 만에 빠져나가고 주요 은행의 환율이 폭등했습니다. 영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천지 회장이 런던 시내에 소유한 고급 부동산 자산 약 400억 원 규모를 즉시 동결했습니다. 런던 현지 언론은 영국이 범죄 자금의 세탁 통로를 차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외무장관은 범죄의 돈으로 런던을 오염시키는 자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단언했습니다. 한미영 3국의 제재는 단순한 금융 조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제사회가 하나의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한국인을 건드리면 세계가 움직인다. 캄보디아는 단숨에 외교적 고립 상태에 빠졌습니다. 국제신용평가 기관들은 캄보디아의 국가 신용등급을 잇따라 하향 조정했고 외국 투자자들은 줄줄이 자금을 회수했습니다. 캄보디아 내에서는 공포가 퍼졌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이미 국민들은 정부를 믿지 않았습니다. 거리의 환전소와 은행 앞에는 새벽부터 긴 줄이 늘어섰고 사람들은 돈이 사라진다는 불안감에 현금을 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를 캄보디아판 뱅크런의 시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태국과 베트남의 언론도 연이어 반응했습니다. 태국의 방콕 포스트는 한국이 움직이자 캄보디아가 무너졌다
고 보도했고, 베트남의 투어이전은 한국의 결단이 아시아 외교 판도를 바꿨다고 평했습니다. 그동안 침묵하던 동남아 국가들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의 외교력과 군사력을 다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그제서야 한국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총리는 한국인 피해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지만 이미 국제사회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일부 외신은 이를 무릎 꿇은 사과라 표현하며 한국의 강경한 외교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 순간 한국은 단순한 피해국이 아니었습니다. 외교의 중심, 정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강국으로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단호한 움직임은 국제사회에 명확한 선을 그었습니다. 정의 없는 경제는 없다. 이제 그 여파는 캄보디아 경제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금융시장은 순식간에 붕괴 직전으로 내몰렸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초강력 제재가 발표된 다음 날, 프린스 은행을 중심으로 대규모 현금 인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은행 앞에는 예금을 찾기 위한 고객들이 길게 줄을 섰고 일부 지점에서는 현금이 바닥나 문을 닫았습니다. 돈이 사라진다는 소문은 SNS를 통해 전국으로 퍼졌고 불안은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현지 기자들이 촬영한 영상에는 수백 명의 고객이 은행 창구를 두드리며 소리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돈을 돌려줘라 라는 외침은 곧 시위로 번졌고 경찰은 진압을 시도했지만 통제는 불가능했습니다. 일부 지점에서는 은행 직원이 창문을 통해 몰래 빠져나가는 장면도 목격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유동성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신뢰의 붕괴, 국가 시스템의 붕괴였습니다. 프린스 은행은 캄보디아의 핵심 금융기관 중 하나로 정부 관료와 군부, 심지어 중앙은행 고위층까지 연루된 복잡한 네트워크 속에 있었습니다. 이 은행이 흔들리자 다른 금융기관들도 줄줄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국제송금이 중단되고 환율은 급등했습니다. 달러가 급속히 빠져나가자 캄보디아 중앙은행은 긴급회의를 여러 회환 방어 조치를 논의했지만 이미 시장의 신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를 캄보디아판 금융 쓰나미라 불렀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자금을 철수하며 캄보디아 주식시장은 단 하루 만에 30% 이상 폭락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역시 멈췄습니다. 외국인 투자로 버텨왔던 경제의 근간이 무너진 것입니다. 한편 현지 언론은 한국,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의 자금이 동시에 빠져나간 점을 지적했습니다. 캄보디아의 외환 보유액은 단 이틀 만에 40% 이상 증발했습니다. IMF와 아시아개발은행은 긴급 모니터링 체제에 들어갔고 일부 외신은 캄보디아 국가부도 초읽기라는 제목으로 특집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을 무시한 데가 애초에 대한민국이 납치 피해자 구출과 범죄 근절 협조를 요청했을 때 캄보디아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면 이런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외면했고 그 결과 국제사회는 등을 돌렸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정부를 믿지 않습니다. 거리의 상점은 문을 닫았고 외국 기업들은 철수했습니다. 관광객의 발길도 끊겼습니다. 프놈펜 공항의 출국장은 사람들로 붐비지만 입국장은 텅 비었습니다. 특히 한국과 태국, 베트남의 항공 노선은 대부분 중단되며 사실상 고립 상태가 되었습니다. 한때 동남아의 신흥경제국으로 떠올랐던 캄보디아는 이제 세계의 경고 사례가 되었습니다. 신뢰를 잃은 국가는 모든 것을 잃는다. 그 말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의 붕괴를 촉발한 시작점에는 바로 한국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의 위기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나라가 정의를 외면하고 범죄와 타협했을 때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생생한 교훈이었습니다. 프린스 그룹의 부패와 정부의 침묵은 결국 국가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잔해 위에서 전 세계는 한국이라는 이름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단호했습니다. 자국민이 위험에 처했을 때 침묵하지 않았고 범죄에 대해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외교와 경제 그리고 법률적 압박을 통해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은 단순한 피해국이 아닌 정의의 국가, 원칙의 국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한국의 외교적 결단에 즉각 호응한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의 외교력은 더 이상 지역적인 힘이 아니라 글로벌 기준을 움직이는 동력으로 변했습니다. 캄보디아의 총리는 결국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한국 국민에게 깊은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인권보호와 국제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국제 투자자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금융시장의 신뢰는 바닥이 났습니다. 프린스은행은 사실상 파산 상태에 들어갔고 정부는 IMF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캄보디아 내부에서는 반성이 시작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범죄 조직을 키워왔는가? 왜 정의보다 이익을 택했는가? 이 질문들이
사회 전반을 뒤흔들었습니다. 젊은 세대는 SNS를 통해 한국처럼 강하게 대응하는 나라가 되고 싶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시선 속에서 한국은 더 이상 먼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존경과 교훈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한편 한국은 이번 사태를 통해 외교적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운 정부의 태도는 국내외에서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국제 언론은 한국이 새로운 글로벌 표준을 세웠다고 보도했습니다. 한때의 경제 대국으로만 평가받던 한국이 이제 도덕적 강국, 신뢰 국가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동남아시아 각국은 이번 사건을 통해 한국의 영향력을 새롭게 인식했습니다. 태국과 베트남에서는 한국이 결국 정의를 실현했다는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일부 외신은 캄보디아의 몰락은 한국의 경고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의와 법치 그리고 인권을 우선시하는 한국의 외교가 아시아의 새로운 기준이 된 것입니다. 캄보디아는 지금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의 실패에서 배웠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단호함 그리고 국민을 향한 책임감은 단순한 사건을 넘어 새로운 시대의 신호가 되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제 한국이 움직이면 세상이 반응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두 가지 진실을 남겼습니다. 하나, 신뢰를 잃은 국가는 모든 것을 잃는다. 둘, 국민을 지키는 국가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한국은 그 두 번째 진실을 증명했습니다. 정의를 선택한 나라는 결국 역사의 중심에 선다는 것을 말합니다.